에밀 졸라 앤드 챗GPT. 문학을 넘어 사회의 양심이 된 작가. 들어가며 한 작가의 펜이 시대의 양심이 되기까지.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이야기할 때 에밀 졸라마일 졸러 1840만 1901을 빼놓을 수 없다. 졸라는 단순히 많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문학적 방법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 도시의 욕망, 자본주의의 모순, 알코올 중독, 성적 욕망, 정치적 부패 등 당시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또한 드레피스 사건에서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문학가를 넘어 지식인과 사회적 양심의 상징이 되었다. 졸라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매우 격동적인 시대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모습이 급속하게 변화했고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와 빈곤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제2제정과 보불전쟁, 파리 코민, 제3공화국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졸라는 문학이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작가가 현실을 관찰하고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발전시킨 자연주의 문학과 연결된다. 졸라에게 인간은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만으로 삶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유전, 환경, 사회적 조건 등이 인간의 삶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대규모 연작소설인 루공마카르에 적용했다. 20편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연작은 한 가족의 여러 세대를 따라가면서 제2제정기 프랑스 사회 전체를 그려낸다. 그러나 졸라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문학적 성공에만 있지 않다. 1898년 그가 발표한 나는 고발한다. 즉 JACCUSE는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았던 육군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의 사건에서 군과 정부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결과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 에밀 졸라는 문학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았던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소설 속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신의 글을 통해 권력에 맞섰다. 따라서 졸라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는 것은 한 위대한 작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문학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식인은 부당한 현실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에밀 졸라는 1840년 4월 2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프랑수아 졸라는 이탈리아계 기술자이자 토목기사였고 어머니 에밀리 오베르 역시 졸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는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에서 운하와 수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으며 졸라는 어린 시절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엑상프로방스에서의 생활은 훗날 졸라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이곳에서 자연과 도시의 모습을 경험했고 훗날 위대한 화가가 되는 폴 세잔과도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졸라와 세잔의 관계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우정을 넘어 19세기 프랑스 예술사의 흥미로운 한 장면을 이룬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예술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러나 졸라의 아버지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워졌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졸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젊은 졸라는 파리로 이동했고 문학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면서 출판사와 언론사 등에서 일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문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문단에서는 낭만주의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주의적 문학도 등장하고 있었다. 졸라는 귀스타보 플로베르와 이폴리트 텐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현실을 관찰하고 사회적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적 경향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자연주의 문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파리에서 문학가의 길을 선택하다. 졸라는 젊은 시절 가난과 불안정 속에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 그는 처음부터 유명한 소설가였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계를 위해 출판사에서 일하고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는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비평과 사회 비평에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당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을 옹호했다. 마네와 모네, 피사로, 세잔 등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화가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미술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미술 비평 활동은 졸라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예술이 과거의 아름다운 형식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졸라는 당시 문학이 지나치게 이상화된 인간을 그리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의 인간은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는 욕망과 질투, 폭력성, 탐욕, 나약함이 존재한다. 사회의 환경은 이러한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졸라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문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다. 그의 초기 작품 가운데 테레즈 라캥티 HACRAQUI에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186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욕망과 범죄, 죄의식과 심리적 붕괴를 강렬하게 묘사했다. 당시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졸라가 자연주의적 문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테레즈 라캥에서 졸라는 인간의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본능과 환경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는지를 냉정하게 묘사한다. 이 작품은 이후 졸라가 발전시키게 될 문학적 실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주의 문학의 탄생. 에밀 졸라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업적은 자연주의 문학의 발전이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학적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주의가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하려 했다면 자연주의 작가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유전, 사회적 조건 등을 더욱 강조했다. 졸라는 문학이 일종의 실험과 관찰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실험소설론러 로먼 EXPRIMENTAL에서 체계적으로 표현된다. 졸라는 인간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가족적 조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능성이 다르며 특정한 사회적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졸라의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회의 이야기이다. 그는 한 사람의 실패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경제적 조건 속에서 성장했고 어떤 사회적 제약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이것은 당시 문학으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졸라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산업화된 도시 사회였다. 공장 노동자, 광산 노동자, 상점 노동자, 술집과 시장의 사람들, 도시 빈민 매춘부, 철도 노동자 등 기존 문학에서 주변부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그의 소설 속에서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불쌍하게만 묘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사회적 현실의 일부로서 관찰했다. 이러한 점에서 졸라는 근대 사회문학의 중요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루공 마카르 제2제정 프랑스의 거대한 초상화. 졸라의 대표적인 업적은 무엇보다도 루공 마카르 SROUGON-MACQUART 연작이다. 이 연작은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71년 발표된 루공 가문의 운명에서 시작하여 1893년 의사 파스칼로 완결되었다. 졸라는 이 작품을 통해 한 가족의 여러 세대를 추적하면서 제2제정기 프랑스 사회 전체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야심찼다. 한 가족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이 여러 세대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족이 살아가는 프랑스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까지 묘사하려 했다. 따라서 루공 마카르는 단순한 가족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제2제정 프랑스의 거대한 사회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졸라는 이 연작에서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등장시켰다. 상류층의 사치와 욕망부터 노동자의 가난, 도시의 상업과 금융, 철도와 광산 산업, 백화점의 성장, 정치적 부패까지 당대 프랑스 사회의 여러 모습을 폭넓게 다루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나나, 제르미날, 목로주점, 인간 짐승, 돈, 돼지 등이 있다. 각 작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지만 인물과 가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연작 구조는 졸라 문학의 독특한 특징이다.